안녕하세요. 드림 드로잉 9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걸 같이 했었죠? 나의 욕망, 나의 소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관련돼서 보물함을 만드는 그런 걸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소원을 그 보석함 안에 담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요즘 상황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 항상 우린 따로 작업을 하지만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미있게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황소 아저씨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에 대해서 좀 알고 또 그런 나를 잘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표현을 할 때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미술이라는 수단으로 함께 표현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나를 잘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어. 나 혼자 잘났어. 나는 나만 존중받아야 돼. 이런 과정이 아니라 나를 다 잘 알므로써 그러면 내가 굉장히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걸 결국은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보르카 이야기를 할 때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각각 소중한 존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것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의 소원, 나의 욕망에 대해서 들여다볼 때도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까마귀 아저씨가 굉장히 그 젊은 친구들한테 양보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양보를 해왔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항상 양보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 그렇게 배려해주고 양보를 분명히 해줬을 거거든요. 내가 자식한테 베풀듯이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무언가 베풀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난 당연히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나 받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을 물론 안 하셨을 거예요. 다 감사하게 생각은 물론 하셨겠지만 그것을 좀 더 그분들도 자신의 이런 욕망들이 있는데 나한테 양보해 주셨구나, 나를 배려해 주셨구나 하고 타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더 좀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게 결국 다른 사람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처음에 미술에 대한 좀 두려움을 떨치는 과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강아지 똥도 했고 또 험버트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소중한 존재인 나, 그동안 수고한 나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난 시간에 나의 욕망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은 나의 욕망인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서로 양보해주고 또 배려받고 이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를 또 들여다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황소 아저씨라는 책을 가지고 할 건데 이 황소 아저씨라는 책은 우리가 강아지똥 같이 읽었을 때 들어서 너무나 익숙하실 그 권정센 선생님이 글을 쓰셨고 정승각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림 작가, 글 작가가 강아지똥하고 똑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관계 중에 굉장히 현대인들한테 중요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 이 가족 구성원 얘기를 할 때 굉장히 특징적으로 많이 들어보시는 이야기가 1인 가구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젊은 친구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친구들이 많고 또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중년의 분들도 혼자인 분들이 많이 있고 혹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었으나 이혼을 해서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이 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으시죠. 노년기에 옛날에는 가족들,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요새는 거의 각각 살기 때문에 노인들이 또 혼자 사시고 하다 보니 1인 가구, 뭐 독거 가구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각각 사는 게 굉장히 편한 부분도 있지만 인간은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보살핌을 받고 싶고 또 내가 정을 주고 싶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면서 오는 외로움이나 우울감 이런 문제가 또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내 가족하고도 뭐 자주 못 만나게 타지에 혼자 떨어져서 살고 있다면 비슷하게 함께 사는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다거나 그런 식의 그런 정을 나누는 과정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보다는 굉장히 좀 터부시 됐던 그런 입양 문화도 요새는 옛날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내가 혈연 가족이 아니더라도 입양을 함으로써 새로운 가족을 맺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이혼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혼 때문에 각각 또 다른 형제들, 배다른 형제, 뭐 아버지 다른 형제들이 또 모여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새로운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담고 있고 어떻게 그런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감정을 가져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 황소 아저씨에 담겨져 있어요. 황소 아저씨는 사실 권정생 선생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지금 자꾸 하셨지만 37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6.25 이것들을 다 겪은 분이라 이분의 작품 속에 전쟁 이후에 전쟁과에 대한 작품들이 많아요. 이분 작품 중에 아주 유명한 작품이 몽실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건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고요. 거기도 전쟁고아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황소 아저씨는 좀 더 아이들부터 볼 수 있는 이야기라 동물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황소 아저씨가 고아인 새양쥐들을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고아인 새양쥐들이 전쟁고아를 빗대서 만들었다고 해요. 어떻게 전혀 내 이 혈연 관계가 아닌 다른 존재와 함께 가족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족을 이루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이 이 책이라서 아이들이 그냥 동물 나오는 이야기 책이라서 재미있게 이 황소 아저씨 너무 착해요. 자기 먹을 걸 나눠줘요 하고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볼 수도 있는 책이지만 성인들에겐 좀 더 깊은 의미로 새로 이루는 가족 그리고 꼭 이게 아주 가족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의 그런 외로움을 어떻게 좀 서로 가까이 하면서 극복해 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그런 지혜까지 담고 있는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어서 오늘 이 책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황소 아저씨 그림책을 저하고 함께 보실 건데요. 이 정승각 그림 작가님이 권정생 글 작가님의 작품을 정말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아지똥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그 상징적인 것으로 굉장히 잘 그림에 녹여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황소 아저씨 작품도 그렇거든요. 이 황소 아저씨 작품은 내용을 쭉 읽으시기 전에 그림의 변화를 먼저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황소 아저씨 책을 이제 보실 건데 맨 앞에를 보면 굉장히 차갑고 어두운 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좀 희미해요. 차가운 남색 그리고 검은색이 섞여져 있는 그런 색깔로 거의 칠해져 있고 황소 아저씨가 자기 그 외양간에 누워있는 모습도 형태도 좀 어둠에 묻혀서 황소의 형태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황소 아저씨가 생쥐를 만나거든요. 생쥐를 만나서 생쥐랑 얘기를 나누는 이야기가 펼쳐짐으로써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어두운 그 형태가 잘 안 보이는 그림이 점점 황소의 형태가 드러나고요. 황소의 색깔도 드러나요. 황소의 색깔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황소니까 노란색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샛노란 병아리 노란색은 아니고 흑색깔하고 비슷한 그 노란색이거든요. 강아지 똥의 그 똥색하고도 비슷한
그 누런색이라고 하죠. 그런 황색은 굉장히 좀 따뜻한 색이고 포근한 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가운 색에 묻혀서 보이지 않던 그 황소의 노랗고 포근한 색이 점점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요. 황소의 형태도 어둠에 묻혀서 안 보이던 형태도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형태도 뚜렷해져요. 색깔도 따뜻한 색깔, 그리고 점점 형태조차 아주 선명한 형태로 이 바뀌는 과정이 이 그림의 상징만 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에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차갑고 어둡고 보이지 않던 이 황소가 점점 자기의 색깔이 드러나고 따뜻한 색깔이 빛을 발할까? 이 그림책의 이야기 자체가 이런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거든요. 그걸 그림으로도 굉장히 잘 표현했다는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황소 아저씨 표지에는 황소 아저씨라고 쓰여져 있고요. 제목이. 그리고 그림은 황소와 세양지가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둘이 주인공일 텐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제일 첫 페이지 들어갔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를 보면 어두운 밤이고요. 달이 떠 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나뭇잎도 없고 온통 하얗거든요. 배경도 하얗고 근데 거기에 깜깜하게 외로워 보이는 굉장히 외딴 집 같이 무슨 초가집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지붕도 눈에 쌓여서 하얗게 눈에 쌓인 지붕이 보여요. 여기는 과연 누구의 집이며 어떤 풍경일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춥고 어둡고 외로워 보이는 그림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밤중이에요. 황소 아저씨네 추운 외양간에 하얀 달빛이 비치었어요. 둥그런 보름달님이 은가루 같은 달빛을 쏟아놓은 거예요. 겨울밤이고 여기가 아까 외롭게 외딴 집처럼 보였던 게 황소 아저씨의 외양간이라고 하네요.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황소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앞에 쭉 그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두운 색에 묻혀 있어요. 황소의 노란색은 거의 표가 안 나고 그 밤의 까만색 그리고 굉장히 추워 보이는 남색, 그 남색이 진한 파란색이잖아요. 그런 색으로 되어 있고 황소가 눈을 감고 자고 있는데 이게 색깔이 막 이렇게 차갑고 어둡다 보니 황소의 털도 윤기가 전혀 나 보이지 않고 굉장히 메말라 있는 그런 느낌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소 아저씨는 보릿집에 주둥이를 파묻고 쌕쌕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어요. 추우니까 그리고 이제 외양간에 폭신하게 얘네 쉬라고 보릿집을 옛날에 깔아줬나 봐요. 추우니까 그 보릿집에 코를 박고 자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다음 그림. 한쪽에 커다란 무슨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옆에 무슨 구멍이 있고 거기에 동그랗게 두 눈이 보이는데요. 빼꼼히 뭔가를 들여다보는 생쥐 모습이 보여요. 생쥐가 무슨 구멍으로 들어왔나 봐요. 설명 보니까 그러네요. 새양쥐 한 마리가 외양간 모퉁이 벽 뚫린 구멍으로 얼굴을 쑥 내밀었어요. 조그만 두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생쥐가 외양간 뚫린 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또 커다란 무슨 형태가 있고 거기를 생쥐가 타고 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커다란 형태가 색깔도 그렇고 이 어둠에 묻혀서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게 아마 황소가 자는 그 황소 엉덩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설명을 보니 새양쥐는 쪼르르 황소 아저씨 등을 타고 저기 구유 쪽으로 달려갔어요. 네, 황소 아저씨 등이 많네요, 이 그림이.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부터 새양쥐하고 황소가 한 화면에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좀 황소가 색깔이 지금 황소의 노란색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보다 훨씬 노란색이 조금 보이는 형태고요. 황소가 자다가 깬 것처럼 한쪽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리고 꼬리가 휘어져 있고 생쥐가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모습이네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황소 아저씨는 갑자기 등이 가려 긴 꼬리로 세차게 후려쳤어요. 달려가던 새양쥐가 후려치는 꼬리에 튀겨 그만 외양간 바닥에 동댕이 쳐졌어요.
황소나 말들이 왜 엉덩이에 뭐 벌레 붙고 이러면 이렇게 꼬리를 쳐서 쫓잖아요. 생쥐가 엉덩이 쪽으로 넘어가니까 가려워서 꼬리를 이렇게 휘어져서 그 꼬리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다음 페이지는 생쥐가 굉장히 겁먹은 모습으로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새항쥐는 하도 놀라 정신이 얼떨떨했대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지지만 보릿잎이 그 보릿집이 깔려 있어서 다행히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 무슨 목소리가 들리네요. 넌 누구니? 황소 아저씨가 굵은 목소리로 물었대요. 얘는 몰래 여길 들어온 거잖아요. 겁에 질려서 저 새항쥐예요 이러고 대답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 페이지. 드디어 새항쥐와 황소 아저씨가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림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리고 황소의 모습도 뚜렷하게 보이고 둘이 마주보고 있고 황소는 잠에 깨서 이제 일어나 있어요. 일어나 있는 황소와 마주보고 있는 새항쥐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보실게요. 그런데 한밤중에 뭘 왔니? 동생들 먹을 거 찾아왔어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고아인 새항쥐가 동생들을 위해서 먹이를 구하러 왔대요. 그랬더니 황소 아저씨가 아니 여기 먹을 게 뭐가 있다고 남의 등을 타고 넘어가니? 했더니 아저씨 구유에 밥찌꺼기가 있다고 건너집 할머니가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등을 안 타고 아저씨 방해 안 되게 이렇게 삥삥 돌아서 그렇게 밥을 얻어갈 테니까 자기 밥 좀 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해요. 그랬더니 새항쥐 보면서 불쌍했는지 황소 아저씨가 그럼 얼른 구유 안에 있는 걸 가져가. 그리고 삥삥 돌아가지 말고 동생들이 기다릴 테니까 내 등 타고 넘어가.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생쥐가 황소 아저씨 등을 타고 먹이를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생쥐가 황소 등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는 생쥐가 구유 속에서 이렇게 콩을 들고 있는 걸 굉장히 귀엽게 바라보고 있는 황소 아저씨가 웃는 그런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둠 속에서 황소 아저씨의 색이 안 보였었던 그 색이 점점 보여서 굉장히 좀 따뜻한 황소의 색깔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황소 아저씨가 내 눈치 보지 말고 한 번 가지고 가서 애기들 배 부르지 않으니까 몇 번이고 배 부를 때까지 내 등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갖다 먹어 그랬어요. 그 다음 장면 새항쥐가 동생들한테 그 황소 아저씨 밥통에서 가지고 온 콩을 가지고 가서 나눠 먹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새항쥐는 얼른 콩 조각 하나를 물고 동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갔대요. 새항쥐네 집 작은 방엔 동생 넷이 모여 앉아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생이 넷이나 돼요. 이거 넷이서 나눠 먹어. 내가 또 금방 가져올게 하고 아까 황소 아저씨가 배부를 때까지 갖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 불쌍한 작은 생쥐 언니가 14번이나 황소 아저씨 등을 타고 넘어가면서 음식을 동생들한테 갖다 줬다고 해요. 아유, 너무 좀 기특하고 불쌍하죠. 다음 페이지. 역시 언니 생쥐가 동생 생쥐들하고 밥을 나눠 먹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제 됐니? 네, 아저씨. 그럼 오늘은 가서 푹 쉬고 내일 또 오너라 하고 아저씨가 얘기를 했어요. 이날 이렇게 다정하게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음식을 그날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날 반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는 앞에 보였던 그 동생 생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생쥐가 살고 있는 그 쥐구멍, 쥐굴 같은 데서 살고 있나 봐요. 그 구멍 바깥을 빼꼼히 내다보는 언니 생쥐 뒷모습이 보여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게 벌써 이틀이나 지났대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그 아저씨한테 먹을 걸 얻어서 동생들을 갖다가 열심히 먹인 거예요. 이틀이 지났더니 아기 생쥐들도 다 자라서 폴폴 기어다닐 수 있게 되었대요. 이런 작은 동물들은 굉장히 빨리 자라잖아요. 이 이틀 만에 벌써 좀 많이 커서 옛날에는 좀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던 갓난애기들이었는데 이제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황소 아저씨가 엎드려 앉아있고 거기 엉덩이 쪽에 생쥐의 언니 생쥐가 아저씨하고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황소 아저씨는 굉장히 인자한 그런 표정으로 미소 띈 표정이고요. 그리고 그 황소의 색깔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뭔가 어둡고 밤인 것 같은 느낌이지만 황소의 이 형태, 색감, 따뜻한 색감이 많이 나타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생쥐하고 또 얘기를 하네요. 세양쥐야, 예 아저씨, 동생들이 참 귀엽겠구나. 내일부터 모두 함께 와서 만난 거 실컷 먹으렴. 아저씨,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래, 내가 먹고 남긴 건데 뭐. 언니 혼자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이제 동생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예 같이 와서 먹으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림 한쪽 옆에 달이 떠 있고요. 여전히 추운 겨울밤이죠. 그 초가 지붕 밑에 매달린 고드름이 보이고요. 고드름 밑에 생쥐들이 세수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무슨 모습일까요? 다음날 생쥐 남매들은 추녀미 고드름을 녹여 눈곱도 닦고 콧구멍도 씻고 수염도 씻었대요.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여워요. 생쥐를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시에 사는 시궁창에 사는 좀 시궁쥐가 좀 무섭지, 이런 숲에 사는 생쥐는 굉장히 귀엽다고들 하더라고요. 얘네도 사실 그림이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귀엽게 생겼거든요. 얘네 이 조그만 애들이 지금 막 꽃단장을 하네요. 언니, 내 얼굴 예뻐? 막내가 물었대요. 그 왼쪽 볼에 코딱지 묻었다. 좀 씻자. 막내가 얼른 코딱지를 씻었어요. 뭐하러 이렇게 단장을 하는가 봤더니 황소 아저씨가 자기네 집에 이제 같이 와서 먹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황소 아저씨네 집에 가려고 이렇게 꽃단장을 하나 봐요. 너무 귀엽죠? 자, 꽃단장 하고서 황소 아저씨네 간 모습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황소 아저씨 얼굴이 아주 크게 그려져 있고요. 눈이 아주 튀어나올 정도로 아이들을 막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즐거워하는 게 딱 그림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황소 아저씨의 눈이 닿는 그 부분에는 꼬맹이들, 이 세양쥐 꼬맹이들이 아저씨한테 인사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달빛은 조금 이질어졌지만 여전히 환한 밤이었어요. 외양간 보리집 대공이 카랑카랑 달빛에 비쳤어요. 황소 아저씨, 세양쥐 5이 오루루 몰려왔어요. 원래 모두 똑같구나. 다 똑같이 생긴 거죠, 황소 아저씨 눈에는. 그랬더니 저는 막내고요, 저는 둘째고요, 저는 셋째고요 하고 자기네가 막 인사를 하네요. 그랬더니 황소 아저씨 눈이 세양쥐들이 너무 귀여워서 오묵오묵 커졌다고 써 있어요. 여기 이 책에는 내용도 재미있고 그림도 너무 훌륭한데 이런 또 표현들이 우리가 지금 잘 쓰진 않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한국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눈이 커지는 것도 오묵오묵 커졌다 표현을 하고 있고, 아까 달빛도 카랑카랑하게 비쳤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도 참 아름답네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황소 구유에 아예 5마리 생쥐들이 들어가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 남은 음식을 먹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색감이 이 생쥐들 있는 그쪽 부분은 굉장히 그 황금색, 노란색으로 따뜻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변은 밤이고 겨울이니까 어두운 차가운 색이 그대로 있지만요. 세양쥐들은 구유 안에서 맛있는 찌꺼기를 실컷 먹었어요. 얘들아, 구유 안에서 똥 누면 안 된다. 언니가 애기들을 이제 단속하는 것 같아요. 네. 오줌도 누면 안 되고 코딱지도 묻혀도 안 된다. 네. 구유는 황소 아저씨 밥그릇이니까 거기다 똥을 누거나 오줌을 누면 안 되겠죠. 애기들이 그걸 주의하면서 막 먹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는 그림이 정말 많이 달라 보여요. 황소 아저씨의 이 노란빛이 거의 황금빛깔 같은 그런 정말 밝은 노란빛으로 빛나고 있고요. 아저씨의 전체적인 몸의 형태도 굉장히 잘 나타나 있고, 제가 아주 앞에 설명을 드리면서 아저씨가 자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추워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메말라 보인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어두운데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털에 윤기 나는 그런 건강한 그런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노랗고 따뜻한 빛이 가득 찬 그림으로 변해져 있고 황소 아저씨는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생쥐들이 아저씨 엉덩이에도 있고 뭐 팔에도 매달려 있고 그런 즐거운 그런 모습이 보여 있어요. 새양쥐들이 황소 아저씨랑 사이좋은 식구가 되었대요. 그리고 황소 아저씨 등을 타고 다니며 술래잡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나하고 함께 여기서 자자꾸나. 예, 아저씨. 드디어 새양쥐와 황소 아저씨랑 사이좋은 식구가 되었어요 라고 책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런 단어 중에 이 식구란 단어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죠.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동양 문화, 이 한국 문화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밥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죠. 특히 옛날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유하지만 풍족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먹을 걸 나눠 먹으면서 정을 나눴던 그런 우리의 문화가 또 떠오르기도 하고, 앞에 제가 이 황소 아저씨가 현대 우리에게도 좀 주는 지혜를 이야기를 할 때 1인 가구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그런 문화가 요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자취하는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걸 뭐 굉장히 좀 멋있는 좀 세련된 표현이라고 외국의 영어 표현으로 소셜 다이닝이라는 이런 것들을 해요. 그게 같이 모여서 저녁 먹고 그런 문화거든요. 그런 것처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데, 그래서 사이좋은 가족이 되었어라는 표현보다 좀 더 우리한테 지혜를 주고 의미를 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식구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는 사이가 된 거죠.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니고 심지어 황소와 생쥐는 이 모습만 해도 전혀 공통점이 없잖아요. 정말 큰 그 동물, 그리고 굉장히 작은 생쥐, 이런 전혀 다른 존재들이 모여서 정을 나누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가족이 되는 이런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페이지 넘겨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정말 너무 따뜻해 보이는 그림이에요. 노란 황소의 그 황금빛 같은 색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황소는 굉장히 웃으면서 잠들어 있고, 그 웃으면서 잠들어 있는 황소 위에 생쥐들도 웃으면서 너무 편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 황소 위에 이렇게 누워서 자는, 함께 모여서 자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양쥐들은 아저씨 목덜미에 붙어 자기도 하고 겨드랑이에서 자기도 했어요. 겨울이 다 지나도록 따뜻하게 함께 살았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져 있네요. 여기서 앞에 이 책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사회, 뭐 좀 1인 가구, 독거 노인, 독거 문제, 요새 뭐 노인들만 독거하나요? 독거 중년들도 있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불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고독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로움,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혼이랑 재혼이랑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해지는 사회이고, 또 불임 가정도 늘어나고, 불임이 아니더라도 또 자기 자식이 친자식이 있는데도 또 입양아를 또 드리는 이런 문화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변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가족이라는 것이 비단 혈연으로만 맺어진 것이 아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지내는 이런 가족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지혜까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책이 오늘의 황소 아저씨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또 어떤 것이 나의 모습과 좀 같은지 이런 것도 또 함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황소 아저씨하고 연관된 미술 작업을 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같이 나눈 지혜, 같이 떠올린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미술로 표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표현할 것은 이 황소 아저씨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점토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요. 그런데 그 점토가 옛날에는
뭐 이런 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거보다 아주 다양한 형태의 점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도 한 가지의 점토가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점토를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재료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보내드리는 재료 중에 이렇게 네모난 코르크로 만든 판이 있어요. 이 판 위에다가 점토로 꾸며줄 거고요. 이 콜크판이 있는데, 이 콜크판이 이렇게 만지면 조금 휘어지거든요. 두께가 있어서 많이 휘어지진 않지만 약간 이게 휘어지기도 하고, 이 점토, 오늘 우리가 작업하는 점토가 좀 축축하게 약간 물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촉촉한 형태가 있어서 이거를 콜크판에 이렇게 작업을 하면 콜크판이 약간 이게 점토를 붙였다 마르고 할 때 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드리는 게 하드보드지라고 아주 두꺼운 도화지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도화지를 이 목공풀로 코르크판에 먼저 좀 붙여주시면 코르크판이 휘지 않기 때문에 그 작업을 먼저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난 이거 약간 휘어도 상관없어 하시면 그냥 코르크판 위에다가만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 코르크판이 좀 단단하게 고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저 하드보드지를 여기다 붙이시면 되거든요. 근데 두 개 좀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하드보드지를 붙이실 때 이 코르크판 크기에 맞게 좀 잘라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르크판 있고 하드보드지 있고, 드리는 재료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점토를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를 드릴 텐데요.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점토는 폼클레이라고 해서 몽실몽실한 그런 좀 질감이 있어요. 이 폼클레이 중에 하나를 개봉을 해서 만져보시면 일단 얘가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손에 끈적끈적하게 좀 묻어요.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알갱이가 있어요. 그 알갱이가 있는 클레이라서 폼클레이라고 하는데, 알갱이 좀 촉감이 다르고 그래서 질감이 다르고, 이걸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밋밋한 형태가 아니고 알알이 박혀져 있는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대신 얘가 굉장히 끈끈해요. 끈끈해서 풀을 사용하지 않아도 얘로 만든 애를 마르기 전에 이런 콜크판이나 이런 데 이렇게 붙이면 딱 붙어요. 그래서 이 클레이로 만든 걸 여기 붙이면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는 클레이는 플라스틱 상자 안에 들어있는 클레이인데, 얘는 천사점토라고 해서 지점토 같이 그러는데 만져보시면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가볍거든요. 근데 얘는 좀 덜 끈적거리죠. 폼클레이보다 덜 끈적거리고요. 굉장히 가벼운 형태고, 그리고 이렇게 알갱이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적당하게 섞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리는 이 방금 설명드린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는 천사점토는 그냥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나눠드리는 폼클레이는 검정색, 그리고 갈색, 진한 나무까지 색깔이죠, 갈색은.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특히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은 세 가지 삼원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을 섞으면 굉장히 다양한 색을 또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도 만드실 수 있고, 또 뭐 주황색도 만드실 수 있고, 다른 색은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이 세 가지 색을 섞어서 색을 좀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흰색도 드리니까 흰색은 이거랑 섞으면 이 색이 연한 색이 되겠죠.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섞으면 녹색이 되는데요. 녹색보다 좀 연한 걸 우리가 연두색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노란색이나 흰색을 섞으면 좀 연해서 연두색 느낌의 그런 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색들을 다 섞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 코르크판 위에 이 클레이는 손으로 이렇게 빚어서 형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손으로 빚어서 이 황소 아저씨 형상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쇠양쥐도 만드셔도 되고, 황소 아저씨 옆에
있는 뭐 외양간 이런 것들을 다 이 점토로 빚어서 만드셔도 되는데 꼭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외양간이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춥고 어두운 그런 겨울 밤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나는 황소 아저씨가 이 쇠왕자하고 굉장히 따뜻한 꽃밭에서 노는 걸 표현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빨간색이나 이런 걸 분홍색 이런 걸 만드셔서 꽃을 만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황소 아저씨가 뛰어노는 어떤 꽃밭이 될 수도 있고 뭐 논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집 안이 될 수도 있고 황소 아저씨를 상상하면서 그런데 이 상상할 땐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소 아저씨를 읽고 떠올린 그 느낌을 떠올리면서 이 황소 아저씨가 어떤 곳에서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황소 아저씨한테 선물하는 그런 황소 아저씨의 집 황소 아저씨의 꽃밭, 황소 아저씨의 풀밭 이런 것을 꾸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작업은 제가 별도로 이 작업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형태를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점토를 가지고 모양을 빚으시면 되거든요. 동그란 모양을 빚으셔도 되고 동그란 모양에 뭐 뿔을 붙이면 또 황소 아저씨가 될 거고요. 그리고 드리는 재료 중에 그 눈알 재료가 있어요. 눈알 모양을 한 우리가 몇 주 전에 작업할 때 그 동심의 세계 이런 거 작업할 때 동물 눈알 이렇게 붙이면서 드렸던 그 재료 있잖아요. 그 똑같은 재료로 황소가 굉장히 눈이 예뻐요. 동그랗고. 그래서 이 황소 눈 같은 걸 표현하실 땐 저거를 붙여서 표현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거 붙이실 때 잘 안 붙으면 이 목공풀로 붙이면 잘 붙으니까 이 목공풀이랑 이 클레이를 활용을 하셔서 형태를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형태가 완성품이 되는지는 제가 또 샘플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든지 자유로운 형태로 꽃도 아주 진한 빨간색을 하고 싶으시면 이 빨간색 아이폰만 활용을 해서 꽃 모양을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에 흰색을 섞으면 분홍색이 되잖아요. 그럼 분홍색 꽃을 또 만드실 수도 있고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섞으면 또 주황색이 되니까 오렌지색, 그 오렌지색 꽃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황소는 농사를 짓는데 나는 농사 짓는 황소는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낄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고 농사 짓는 모습을 또 표현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전에 이 작업을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 시골에서 사셨고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농사 짓는 소를 많이들 표현을 해 주시더라고요. 농사 짓는 보람을 느낄 때 이 황소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생쥐랑 같이 꽃밭에서 노는 모습을 또 표현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아예 또 소보다는 이 생쥐들이 굉장히 좀 가엽게 느껴졌었나 봐요. 황소 아저씨보다도 이 생쥐를 만들어서 생쥐들이 뭐 케이크를 나눠 먹는 모습 막 이런 거를 만들어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이 클레이를 활용을 해서 어떤 형태든지 만들어서 이 코르크 판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문대면 잘 붙거든요. 이 코르크 판 위에 붙이면서 좀 입체적으로 형태를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하고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느끼신 걸 마음껏 작품에 표현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